약국이하는 데만 철저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학생이 발생이 돼 있었고,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이 실제 결핵이 옛날 같지 않고 전염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생들도 거기에서 어떤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검사 결과 현재 이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전염성이 있는 양성 환자는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재 전염력이 전체 없기 때문에 같이 생활해도 괜찮고, 잠복 감염자는 결핵 환자가 아니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옛 이야기로 여겨졌던 결핵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해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병률이 80명을 넘어선 상태인데요. 지난해 신규 결핵 환자도 34,340명으로 지난 2005년 이후 34,000명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최근에는 20, 30대 젊은이들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연령별 결핵 환자 발생을 살펴보면 20, 30대 젊은 환자의 비율이 30%에 이릅니다. 네, 올해 33살인 이모 씨는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다가 병원을 찾았는데 결핵인 사실을 알고 무척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게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쉽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암이나 그런 거는 말을 해도 이렇게 어떤 동정의 여지가 조금 있잖아요. 결핵이라 그러면 그게 뭐야? 그거 옛날에 없어진 병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네, 결핵 증세는 한 번 기침이 터져 나오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에 한 번 가는 것도 힘겹기만 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걷는 게 소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네, 30대 후반의 김모 씨도 결핵 발병 뒤 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게 돼서 막막하기만 한데요. 네. 좀 착잡했어요. 일단 직장 같은 걸 다녀야 저도 이제 돈을 벌고 해가지고 생계수단으로 이어가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들었죠. 네, 한창 일할 나이인 20, 30대 젊은 층의 경우 상대적으로 흡연율이 높고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많아서 결핵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결핵 환자의 경우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한데요. 네. 약에 내성이 생기면 완치 가능성이 떨어져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1차 결핵약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는 약만 잘 복용하시면은 90%에서 99% 이상 완치가 가능한데, 낮은 내성 결핵으로 일단 이제 되게 되면은 치료 성공률이 5, 6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결핵은 그 어떤 질병보다 예방과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지난 22일 결핵협회와 질병관리본부가 결핵 퇴치 행사를 열었는데요.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검진이 한창입니다. 사진 증상입니다. 몸이 안 좋을 때 이제 결핵 의심되는 증상이 이제 기침이나 미열, 피로감, 체중 감소 그런 건데, 좀 그림 오래 간다 싶으면은 이제 엑스레이 찍어보는 게 좋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3분의 1을 잠복 감염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사라졌거나 자신과는 상관없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결핵에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네. 결핵은 치료 안 하면은 사실은 아주 치명적인 병입니다. 병이 발병이 됐을 때 조기에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면 남한테 전염성도 일으키지 않고 본인도 폐나 이런 장기가 손상되기 이전에 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신 대로 신속하게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최근 결핵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결핵의 위험성을 알고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에 나서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임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일 간의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네, 5번째 맞대결, 선수들은 승리의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정화 기자입니다. 일본이 야구 종주국 미국을 꺾고 기어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상대가 정해지자 김인식 감독은 기다렸다는 듯 양보할 수 없는 한 판을 준비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참 후회 없는 한 판을. 다소 추운 날씨 속에 일본 선수들이 결전을 치르는 동안 우리 선수들은 휴식을 취하며 여유 있게 상대를 기다렸습니다. 내심 종주국 미국을 기다리며 TV로 경기를 지켜본 선수들은 마지막 한일전에서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올림픽 때도 이런 느낌이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쪽이 좀 더 긴장하는 것 같고 저희들은 좀 더 즐기는 것 같아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봉준근과 이와쿠마가 지난 도쿄돔 맞대결 이후 다시 결전을 벌입니다. 하라 감독은 오늘 한일전을 두고 세기의 대결, 100년 만에 한 번 있을 만한 경기라며 비장한 각오를 밝혔습니다. 世紀の一戦という形で日本も堂々と胸を突き合わせた勝負を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5번째 한일전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상 첫 대회 우승이라는 새로운 역사에 도전합니다. KBS 한국방송은 한일 야구의 자존심 대결이 될 결승전을 제1텔레비전과 제2라디오를 통해 중계방송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정화입니다. 네, 자존심이 걸린 만큼 마운드의 에이스 싸움도 치열합니다. 한국은 봉준근, 또 일본은 이와쿠마 선수가 각각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이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김기범 기자입니다. 5번째 맞대결은 결승전답게 최고의 필승 카드가 출격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 일본 킬러로 떠오른 봉준근이, 일본은 이와쿠마가 선발로 확정됐습니다. 두 팀 선발 라인업에서 평균 자책점이 가장 낮고 안정적인 투구를 보이고 있는 실질적인 에이스들의 격돌입니다. 두 선수는 이미 지난 아시아 라운드 순위 결정전에서 만나 봉준근이 무실점 호투하며 한 점을 내준 이와쿠마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와쿠마의 공을 제대로 공략한 건 김태균 하나였을 정도로 위력적인 투구였습니다. 타이밍을 빼앗는 독특한 투구 폼과 땅볼을 유도하는 포크볼이 경계 대상입니다. 最後の1試合ですからね、楽しみたいのと、とにかく自分の持っていることをしっかり出せる用意をしていきたいなと思います。 봉준근은 이미 2번이나 일본 타선을 꽁꽁 묶었고 특히 공격의 선복인 이치로를 번번이 돌려세웠습니다. 미국과의 준결승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이치로와 봉준근의 3번째 대결은 결승전의 주요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팀도 최강이고 선수 각각 개인 그 실력이 저희보다 한 수 위지만 올해도 정말 저희 선수들 똘똘 뭉쳐서 봉준근과 이와쿠마 두 선수 가운데 누가 마운드에서 우위를 보일지 저마다 최고 피칭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양팀 덕아웃의 두뇌 싸움도 또 하나의 볼거리입니다. 네, 믿음의 야구, 그러면서도 위기 때마다 놀라운 지략을 발휘해온 김인식 감독의 마지막 승부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진석 기자입니다.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우승을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치는 김인식 감독과 하라 감독은 걸어온 길부터 다릅니다. 20년 동안 프로야구와 국제대회에서